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연예계도 이 공산당 리스크 때문에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에서 유명 배우의 작품이 온라인상에 사라지고 모든 자료들이 삭제되기도 하고요. 탈세 혐의로 500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의 사정 칼날이 이제는 연예계를 향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난 27일 중국 매체 지무 뉴스 등은 드라마 황제의 딸과 영화 적벽대전 등을 통해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배우인데요. 중국 여배우 자오웨이의 작품이 전날부터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환주거거에서 판빈빈과 주연으로 출연했지만 현재 중국판 네이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이두에 소개되는 영화 출연진 명단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주요 포털 사이트와 플랫폼에서도 자오웨이라는 이름은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 사이트인 텐센트 비디오, 아이치 등 모든 플랫폼에서 현재 그의 이름으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중국판 트위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웨이보에 있던 이 자오웨이의 팬클럽도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동영상 사이트 관계자들은 자오웨이의 작품을 삭제라는 임시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오웨이의 작품은 전날인 26일 오후 9시까지는 이 검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관련 법규 정책에 따라 결과를 표시할 수 없음, 또는 관련 동영상을 찾을 수 없음, 이런 문구가 뜨면서 현재는 검색조차 금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드라마 황제의 딸, 영화 소림축구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이 여배우 자오웨이 지옥에 나선 것, 분명히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오웨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오웨이는 지난 1998년 황제의 딸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출연해가지고 스타덤에 올랐었고요. 이후에 소림축구라든지 뮬란, 적벽대전 1, 2 같은 작품에 출연해가지고 한국에 참 많이 알려졌죠. 저도 몇 편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오웨이는 2009년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호텔, 부동산, 금융업 등을 운영하는 경제계 거물인 황유룽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문화, 부동산 같은 기업에 잇따라 투자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오웨이는 지난 2017년 11월 차입금으로 이 상장사를 인수하려 했다, 이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돼가지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5년간 상장사 경영 참여 금지 제재를 받은 바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자오웨이가 설립한 14개 회사 가운데서 6곳의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이 자오웨이의 남편 황유롱은 3억 홍콩달러, 한 4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대출이 연체됐다 그래가지고 홍콩 채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해가지고 이번 자오웨이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이 자오웨이 부부의 금융비리 때문일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자오웨이가 2014년 알리바바 계열의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평가 차익을 내면서 이 중국 연예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린 만큼 당국이 최근에 이 알리바바하고 관련된 인물을 속아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일이 거기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오웨이가 지난 2016년 자신이 연출한 영화 No Other Love의 대만 배우 리언다이를 주인공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 이 자오웨이의 정치적 지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만 친화적이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받은 바 있어서 이 역시 중국 당국의 미운 털을 받게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의 불륜 때문에 위기에 몰렸다는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웰로 페이퍼들을 통해 흘러나옵니다만 모든 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오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세무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 9,100만 위안, 우리가 돈 한 340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명 배우 정샹에 대해서 벌금 약 539억 원, 중국 돈으로는 2억 9,900만 유안 정도를 부과했다. 이렇게 환구시보가 27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샹의 탈세 의혹은 그와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애인이고 또 프로듀서인 장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장흥은 정샹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 주연으로 1억 6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 한 289억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이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로 탈세했다라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살인 정샹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가치 유성호를 보자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스타가 되었고요. 2016년에는 가장 인기 있는 탑4 여배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애인 장흥이 정샹하고 미국에서 지난 2019년 비밀 결혼식을 올렸고 또 이 대리모를 통해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두 사람이 대리모 임실 7개월 차에 결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까 이 자녀들을 버렸다라고 폭로하면서 이 정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심의 및 규제당국인 국가광전총국은 그가 출연한 드라마 천녀유혼의 방송을 불허하기로 했고요. 또 한국 배우 이종석과 함께 출연했던 한중합작 드라마 비취 여인 이 방송도 연기가 됐습니다. 한편 이 정샹의 탈세는 앞서서 2018년 전직 CCTV 아나운서인 취융이완 58살이었죠. 이 사람을 폭로를 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배우 판빈빙이 탈세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 사건이 또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중국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이 판빈빙의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8억 8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5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이 왜 최대 규모로 이번에 추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연예계에 지금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자오웨이와 정샹뿐만 아니라 최근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였던 캐나다 국적자인 크리스, 중국 명어로는 우이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크리스도 성범죄로 공안에 체포됐었죠. 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배우 장저한 또 이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광고가 끊기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장저한은 특히 이 자오웨이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후난 TV의 예능 MC 치안퐁도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기소된 다음에 27일 방송에서 물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이 연예계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 배경을 보려면 중국의 연예계를 담당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이름 좀 길죠?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여기가 27일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은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예인, 가요 순위 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고 연예인 팬클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중국 당국이 연예인들의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뿌리 뽑기로 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연예계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오웨이나 정샹 그리고 크리스 우에 대한 수사라든지 제재 역시 이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예고라도 하듯이 중국의 반부패 감시국인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25일 홈페이지에 중국 당국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다. 이런 포고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탈선한 중국 연예인들의 범죄 행각이라든지 연예인들에 대한 팬문화의 부정적 행태를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연예인들의 팬덤 문화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 이런 점에서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중앙기울검사위원회의 조치는 중국의 인터넷 감시기관인 CAC가 팬 커뮤니티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이걸 이제 공표로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벌써 중국에서 약 10억 명 이상이 열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CAC는 각 지방정부의 모든 형태의 유명인 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의 기획사라든지 마케팅 대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 온라인 팬 커뮤니티도 앞으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고 SNS 플랫폼에서도 연예인과 관련된 팬문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을 통해서 연예인들에게 대한 팬덤 문화가 형성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이 심각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 팬덤 문화가 더 이상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CAC는 최근에 15만 개 이상의 유해한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4,000개 이상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폐쇄를 했고 1,300개 이상의 팬덤 그룹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39개의 앱을 제거를 했습니다. 벌써 연예인 팬클럽 공식 계정들에 대한 폐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인 자오링의 공식 계정, 팬클럽 계정에 대해서 이용 정지 같은 강력한 조치가 24일 내려졌습니다. 800만 명의 팬덤 커뮤니케이션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불어 중국 당국은 앱 알고리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가지고 이 팬덤 문화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은 이 연예인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가치관을 지배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롤 모델로 삼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 연예계를 몰아치면서 저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일까요? 이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인식으로 2021년에 중국 청소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중국 공산당이 홍위병이 돼야 될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게 미쳐가지고 정신 상태에 병이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진핑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한결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유명한 여배우 판빙빙은 지금 중국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하고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또 이로 인해서 시대적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판빙빙은 1981년생인데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마링허우라고 그러는데요.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8영후, 그러니까 80년 이후 세대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 세대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화를 꿈꿉니다. 바로 그런 개인의 경제 자유 가치관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하는 시진핑 사상과 충돌을 빚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판빙빙이 결국 이 중국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쓴 반성문이 있는데요. 물론 이 반성문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강압에 못 이겨서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된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과 나의 이익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뭐냐면 우리 공산당은 전적으로 인민의 이익을 섬깁니다. 우리는 인민의 이익을 알고 절대 다수의 고통을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인민을 위해 죽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바로 문화대혁명을 지휘한 전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이 1944년 했던 대중연설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 대혁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빙빙의 죄는 뭘까요? 건방지게도 시진핑 주석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나 누렸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괘씸죄죠. 이건 당시 판빙빙 사건을 보도한 미국의 신문 뉴요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북한의 MZ세대들이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을 못 참는 김정은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오직 시진핑 또는 김정은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직 중국 공산당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사상도 근본도 없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나 따르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래야지 국가의 미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에서는 한류 문화 완전 삭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참 대단한 정신승리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일이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왜 그들은 모를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